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직 전공학습 오리엔테이션 강좌입니다. 혹시나 뭐 키마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굉장히 많으신 분이 키마카 강좌를 키마카를 들어보셨는데, 자, 물어볼게요. 혹시 키마카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공무원이죠? 아, 그렇죠. 친구. 또 선배. 그러니까 이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이 키마카 강좌를 뭐 추천하는 것,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마카 이 강의는 전문 강좌예요. 뭐 여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타 무슨 뭐 여러 과목을 하는 종합반은 아니고요. 오로지 건축 전공만 강의하는 전문 강의고요. 저는 이제 공학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어딘가 아파서 가신다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 찾아가야 되죠? 전문 박사를 찾아가야죠?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훨씬 이 건축직 공무원의 어떤 특성들 이런 거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죠. 저는 노량진에서 20년 이상을 현장 강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 많은 학생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지도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 질문 답변하면서 그래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이런 걸 더 많이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걸 보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현장에 있던 이 노하우를 살려서 온라인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보면 이렇게 올드한 강의들을 제 강의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올드한 강의라든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일반 강의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 건축 전공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게 자주 바뀌어요. 항상 이 건축직이라는 게 이 변화가 있고 뭐 개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거, 개정되는 이런 공학적인 어떤 전문성 있는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올드한 거거나 아니면 일반적 강의는 사실 우리 시험 목적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소 잡는 칼 따로 있고 닭 잡는 칼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닭 잡는 칼 가지고 소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또 소 잡는 칼 가지고요, 닭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힘만 빠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딱 적합한 거. 딱 우리 시험에 적합한 강의. 그래서 추세를, 우리가 변화하는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현재 여러분 건축직 전공을 학습할 때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 그렇죠? 건축직 공무원이 뭘 거고, 건축직 공무원이 어떤 직렬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전공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설명해 볼까 해요. 자, 우리가 키마카 원격 평생 교육원입니다. 이 키마카 원격 평생은 이렇게 저랑 비슷해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보시면 이제 제 얼굴이 나오는데, 이 키마카 원격 평생 교육원은요, 전문 강의예요. 이 전문 강의만 주로 하는 전문직 강의라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컴퓨터 이상한 게 뜨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심심치 않으라고 가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홈페이지 받은 건데, 이렇게 뭐 합격 수기에서 올라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 합격 수기 하는 거 보면, 야, 키마카에서 계속적으로 합격 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하는 건 뭐냐? 장기적으로 많은 건축직 학생들이 이 키마카를 통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같은 거 있죠. 공지사항 보면은 보니까 이 건축 구조 테마 특강이 22년 걸 미리 개강을 했네. 이렇게 해서 이 공지사항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공지사항. 자, 그 다음에 키마카 홈페이지 잠깐 알려드리면, 이 키마카 원격 평생교육은 뭐 20년 제가 진행했다고 했었죠. 21년째가 되네. 그래서 이제 사실 키마카 그 사이트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돼요. 왜냐면 2007년도부터 만들었고, 그 이전에는 보통 제가 그 오프라인만 했어요. 현장 강의만 하다가, 야, 2007년도에 그래도 전문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2007년, 그 다음에 2013, 16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키마카 강의, 전문 강의가 이렇게 나타난 그런 뭐 히스토리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중에 샘플 강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샘플 강의 보시고 뭐 선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건축직 공무원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건축 공무원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자, 건축 공무원. 그래요. 건축 공무원.
그래요. 아,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축직 공무원 다 맞아요. 근데 이 건축직 공무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직렬 우리가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을 뽑는 그 주체가 국가직, 국가직 공무원이냐, 지방직이냐, 지방교육청이나 공무원 등 해서 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들어가는 국가직 공무원은 뭐 국토부 중앙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런 내는 거야. 나는 국토부에 지원했으니까 중앙부,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에 갈 것 같지만 때에 따라 뭐냐, 지방국토관리청처럼 이 국가직도요, 지방 산하기관이 있어요. 이거 다 국가직 공무원이라 하고요. 국립대학교 시설과 직원들도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국가직 중앙부처 장관 밑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우리가 국가직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시도에 있는, 그렇죠, 뭐 서울특별시, 뭐 경남구청, 뭐 노원구청, 뭐 성남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공무원을 다 우리는 지방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지방교육청 공무원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 지방교육청은요, 각 시도 교육감이라고 하시는 분 밑에 있는 공무원들로서, 이때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뭐 시설과, 뭐 경기도 수원교육청 시설과 이런 공무원들은 지방교육청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무원들도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게 대체로 이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도 7급, 9급도 따로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건축직 관련 공사공단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건축직 관련 공사공단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다라고 해. 왜 그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사업을 못 해요. 근데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공공사업들이.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뭐 LH공사나 SH공사나 국제공항공사, 뭐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투자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공사공단 시험이 있어요. 이 공사공단 강좌도 키마카에서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사공단 손들어 보세요. 아, 그래요. 가끔 공사공단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공사공단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일단 뭐 1차 붙고 2차 전공 딱 보여야 되는데 1차와 2차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당연히 준비가 된 사람이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공사공단 공부한다 그러면 미리 접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비가 되어야지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나와요. 주의하시고요. 자, 건축직 공무원 시험인데 매년 변동해요. 뭐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그때 달라요. 왜냐면 시험 일정이라는 게 뭐 국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나 이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데 보통 그 12월에서 1월 정도에 확정을 해줘요. 확정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3월에서 4월 정도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5월, 6월 때 뭐 지방직 시험 봅니다. 이 지방직 시험 볼 때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통합을 했어요. 과거에는 막 여러 명이 그 합격생이 여기저기 기관을 옮기다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경력경쟁 9급 시험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경쟁 이 9급 같은 경우는요, 그 마이서계 또는 우리가 특성화고 계열이라 그래서 별도의 경력경쟁 9급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8월 정도 되면 이제 공무원 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 국가직 7급이 있고요. 보통 9월, 10월 사이에 이제 뭐 지방직 7급이 있는데 서울시와 지방직이 통합됐기 때문에요. 지금 지방직 7급 건축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서울시와 지방직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방직 7급 건축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서울시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서울시 문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팁이에요. 가끔 보면 나 지방직 7급 공부하는데 기출문제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 지방직 7급을 같이 통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공개를 하니까 공개가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 공무원의 업무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그래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래 알아볼게요. 이 건축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획 업무를 하는 경우 있어요. 이 기획이라는 것은 법령, 조례 관련 이런 업무들을 얘기하는데 이 법령의 규칙이라고 있어요. 각부 장관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모법의 법령, 규칙이라고 있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잖아. 이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그 중앙부처에서 직접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법령 제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시조 조례 같은 거, 뭐 서울시나 경기도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직접 해당 시도 조례를 만들어요. 이런 관련 업무를 또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립. 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건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뭐 녹색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책 수립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다시 시도로 내려줘요. 그럼 시도에서도 이제 관련 정책을 정비해서 우리 시도는 이렇게 중앙부처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각 지역별 정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수립하는 것들이 있죠. 중앙부처에 주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편시방서나 뭐 설계기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좀 해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순수한 건축 행정도 있지만 이런 건설기획이란 이런 업무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각 시군에 건축가 있다 그럼 대부분 인허가예요. 근데 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국토관리청 같은 데는 인허가 업무를 합니다. 건설 관련. 그 다음에 시도 지방 같은 데는 뭐 시도사나 시군건축과에서 굉장히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 지방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시설 관련된 인허가 와 그 다음에 학교시설 관련된 이 공사감독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행정적인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획하고 예산 우리가 검토하고 이 발주, 설계, 시공에 관련되는 발주 관리를 하거나 뭐 유지보수 관리하는 이런 것들 다 건설공사 감독을 해요. 이 건설공사 감독이 많은 파트가 뭐냐 그러면 이 교육청 같은데요.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유초중 국립학교 있죠. 공립학교, 유초, 중, 고 다 교육청에서 시설감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무원들 있죠. 이 군무원들 같은 경우도 군에 해당하는 이런 시설들은 군무원들 군무원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감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의 룰은 뭐냐? 이거 알아야죠.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계산기 지참할 수 없다. 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기 지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를 써야 할 아주 복잡한 공학적 계산 응용 문제는 어렵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은 실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딱 봤더니 무슨 생각을 해? 계산기 없으면 못 볼 것 같은데 나와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하다? 팁이 필요하죠. 기술적 어떤 요령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야, 요령들이. 왜냐하면, 분명히 딱 봤을 때, 계산기가 있어야 될 것처럼 했는데, 실제 시험장 같더니 계산기가 없으면 풀기 애매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회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요령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별 40점 미만. 불합격이죠. 한 과목만 꽈락이 나도. 가산점 포함한 평균 성적 최상위 순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어떤 학생이 뭐 85점을 맞고 82점 맞고 81점, 80점 좀 맞았다고 쳐요. 쭉 있는데 그의 카트라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고 6명이 나왔어. 근데 어느 지방직이에요. 지방직인데 자, 그럼 이 학생들이 몇 명이야? 6, 7, 8, 9, 10, 11, 12죠. 응? 9, 10, 11, 12. 자, 그러면 12명이 그 카트라인 딱 걸린 거예요. 왜? 실제로 몇 명을 뽑아야 되냐 그랬더니 7명을 뽑아야 돼요. 7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3명이죠. 넷다 6명이지. 야, 6명이 동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12명을 뽑아서 1차 시험 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최상위 순으로 1차 시험 합격생을 뽑아주는데 이때 인원이 애매할 때 있잖아요. 6명 뽑았다 그러면 6명 1대1 면접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7명을 뽑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동점자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함께 1차 시험 합격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면접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상위 순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통계가 중요하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통계부터 보면 2018년 자 경기도 지방직
뭐 시군에서 모집을 했는데 보면某某시는요 1명 모집인데 2명 지원해서 1차 합격이 제로야.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1차 합격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왜? 예, 과락이었습니다. 과락. 그 다음에 그때 해당 시에 보면은 최소 45점, 평균 57.8, 최대 74예요. 그게 뭘 얘기해요? 편차가 엄청 심해요. 편차 엄청 심해가지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 지역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신 지원 잘해야 돼요. 소신 지원.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결론은 뭐냐? 과락은 면해야 되는 거예요. 과락은 면해야 돼. 지역 선택에 따라 합격이 좌우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성적을 올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균 성적을 올려야겠지. 그러면 평공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공통과 종목 과목이 있어요. 어디가 평균 성적 올리는데 좋을까? 유리할까? 전공 성적이에요. 전공 성적을 향상시켜야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뭐 영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어나 한국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 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사실 초, 중, 고등학교부터 쌓여있는 누적된 실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전공은 대부분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과락은 피하면서도 최적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공 공부가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2018년 9가지 9급입니다. 접수 인원 중 0.7%, 응시 인원의 1%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1%. 그죠?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락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직 시험 문제 과락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락은 피해야 돼 기본 성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1% 쉽지 않죠. 그 다음에 2018년 경대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50명 모집이 있는데 57명 합격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중간에 이제 면접에서 오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면접 대상자 모두 합격한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사실 이거는. 특별히 운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보면 기출문제가 다 나와요.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현재 제가 그래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온 거 보면 연도별 쭉 나와요. 연도별, 응시자, 뭐, 과락자가 나오잖아요. 과락률이 뭐 거의 50%예요. 그죠? 예, 거의 50%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락률이 많다는 거,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선이에요. 필기시험 합격선이 2021이 있고 2020년이 있죠. 그럼 2020년엔 73점, 2021년에 81점이죠. 그럼 공부를 잘했을까 학생들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쉬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에 들을까요? 항상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마카 강좌, 전문 강좌 편쪽 강의를 들으셔서 남들보다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 것 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평균 성적이 낮은데도 합격을 하고, 어쩔 때는 평균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상대적인 거예요. 그 시험 보는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주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이 합격하겠다. 국가직 같은 경우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뭐 1%, 몇 퍼센트 그 안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떻다? 그때그때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합격선이에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선발 예정 인원이 뭐 43명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필기 합격 인원이 55명이에요. 그렇죠? 55명. 선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필기 합격 인원이 조금 많죠? 일부 떨어진 학생이 있었다는 얘기고, 뭐, 우리가 강화문 같은 경우는요, 3명 모집인데, 실제로, 4명이 커트라인 합격을 했어요. 1분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약간씩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점수라든가. 그 다음에 점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좀 작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편차가 크죠? 점수차가 커요. 뭐 일부 지역 67점이라는 것도 보이지만 일부 지역을 보면은 점수가 낮은 지역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일부 선발 예정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합격 인원이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잖아요. 카트라인 점수를 만족하지 못하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보면은 건축직 9급인데
현재 보면은, 26명 모집에 합격 인원이 30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합격선이 그 320점이니까 320점 나누기 5 해보면, 평점수 나오겠죠. 이 정도 쿼터라인 이상이면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체로 다른 여러분 지방직 많이 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직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잘 보시면 평균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평균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평균적인 성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신 지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인 그 점수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은 합격이고 어느 쪽은 떨어질 수 있으니 소신 지원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커트라인인데 아까 어때요? 커트라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느끼셨죠?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간별, 지역별, 직급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과락을 피하고 평균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보면은 이제 21년부터 개정되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요. 그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능력 시험으로 대체됐다는 거. 국가직 같은 경우 1차 시험, 전공이 2차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1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는 어떤 이런 시험 보고 전공 시험 2차로 바뀌었어요. 국가직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7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시험 제도가 조금씩 바뀌니까 그에 맞는, 공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예를 들어 국가직 같은 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든가 지방직의 어떤 응시센터라든가 가셔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씩 변모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직 공무원은 임용시험 중복 접수 제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뭐 비슷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건축계획이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계획이 어떤 과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사 자격증 합격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기사. 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기사 과목은 건축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과목이 있고, 이 구조 과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비, 그쵸? 법규, 5과목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 시험에 건축 계획은 계획이 들어가고요. 설비가 들어가고, 법규가 들어가고, 그쵸. 여기다가, 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이 플러스 알파는 뭐, 단지 계획이나 도시계획 관련되는 이런 용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건축 환경 이렇게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계획 범위가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당연히 뭐 기사 공부할 때 건축계획하면 뭐라 그래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야 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계획 과목, 설비 과목, 법규 과목, 도시 단지나 의장, 환경 파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건축사라고 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건축사 같은 거 기사 공부할 때 여러분 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기사 공부할 때 건축사 공부했습니다.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제가 기사 강의 하지만 건축사 강의 어떻게 하라 그래? 세 문제 나오니까 기출 단만을 해도 똑같은 거 나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고도요. 문제는 뭐냐? 동일 문제가 동일 답으로 나오는 채택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쉽다 어려웠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 기사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능히하는 기사 자격증이 있죠? 이 기사 자격증 시험 문제야 우리 문제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 문제인식이니까 문제인식이 나와야 되지만 이 공무원 시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매년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고 또 검수위원이 들어가서 문제를 뽑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 건축계획이나 구조 과목 이런 것들은요. 매년이죠. 매년. 중요한 건 매년 출제 교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할까? 매년 문제 유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 옛날에 누가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잖아. 지금 누가 들어가요? 매년 바뀐다니까요.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추세 변경되고 매년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기사 공부처럼 똑같은 문제와 답을 이렇게 외우는 이런 공부는 어렵다는 얘기.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야, 그렇구나. 그래서 건축직 전공 필수 과목이긴 한데
과락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 굉장히 폭넓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비타 유사한 그 기사 뭐 수업 공부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뭐 저도 이제 과거에 노량진에서 20년 이상 강의를 했죠. 기사공 강의도 했고. 근데 이 공무원 시험 과목 특성상 기사 시험 문제 유형과도 달라요. 또 일부 비슷한 것도 있겠지. 일부는. 하지만 많이 달라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키마카에 들어오시면 고득점이 너무너무 쉬워요. 전문 강좌잖아요. 전문. 누가 강의해요? 전문 공학박사 강의하지 않습니까? 건축 관련된 이런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기 흐름 이해를 어떻게 할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건축시험의 범위를 알아볼게요. 이 교재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 교재는요, 보통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분권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그 관련된 내용 보면 이론 교재와 단원별 문제풀이 교재가 있고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 따로 살 필요 없어요. 가끔 보면 키마카 교재에 보면서 단원별 문제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이 단원별 문제가 어느 교재보다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출문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론과 함께.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키마카 교재 한 권에 끝나요. 굳이 이렇게 단원별 문제 같은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너무너무 정확하게 개정본론 다 반영해서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면 건축계획 총론이라고 있어요. 총론 양이 많아요. 그죠? 뭐 설계 프로세스라든가 BIM, 세티드, 장애적 건축, 친환경 건축, 뭐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건축 환경 있습니다. 건축 설비 공부해야 되고요. 건축사, 소양건 사업사 공부해야 돼요. 건축계획 강론이 뭐죠?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 해가지고 이제 주거 파트나 업무라든가 상업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법규도요, 이렇게 많아요. 법규, 건축주의법, 국계법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아니, 기사 때 공부한 거 아니냐? 아니, 기사 문제랑 똑같이 나와요? 안 그래요. 관점이 달라요. 왜? 기사는 단일 법규 과목이지만 이 계획이죠. 계획에 필요한 법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규를 다 공부한 점수 나는 게 아니라 계획에 필요한 법규를 제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공부하다가 뭐라 그래요? 근데 법규책 두꺼운 책 하나 사가지고 공부할래. 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규를 그렇게 공부하면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 강좌의 법규, 건축에 관련된 거 다 정리해놨는데 실제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법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거, 이 전문적인 어떤 이런 교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교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건축계획 학습 과정이에요. 이 건축계획은 기본 학습 과정이 있는데, 때로는 굉장히 넓고 깊이 있게, 그죠? 깊이 있는 이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야 돼요. 건축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 이 건축적 마인드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 기본서 수업이라는 것은 이 건축적 전공, 그것도 공학이잖아요. 건축 공학이니까 이 건축에 대한 전공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그런 뭐 접근 방법, 이걸 공부하는 게 건축 계획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면접 같은 데 준비하려면 건축 전공을 잘 아셔야 돼요. 건축 계획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 테마특강 문제풀이가 있어요. 이 테마특강 문제풀이는 아까 기본서 공부했죠. 기본서 공부하고 나면 다음에 공부할 게 테마특강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냐? 기본서라는 과목은요. 어떨까? 굉장히 큰 밑그림 있죠. 큰 밑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해요. 그 전체적인 어떤 윤곽 있죠?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기본서예요. 그래서 공학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공학적. 이 건축에 대한 어떤 기본적 마인드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테마특강은요. 주제별로 이론과 문제를 합하는 이런 과목이 테마특강 문제풀이 과정. 그래서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가장 많이 즐겨 찾는 과목 중에 하나 강의가 테마특강이에요. 이 테마특강 들으시면 테마별로 테마별 이론과 테마별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론 다 끝나고 나서 공부하면 문제가 다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론과 문제를 매칭시켜서 이론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래서 보통 8주 또는 9주 강의로 수업을 하고요. 매주 약 40에서 60문제 정도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유형을 40에서 60문제라는 건 그 약간 단원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테마특강 문제풀이라고 해서 이론과 문제를 함께 듣는 강의고요.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학습 과정이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3주 완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듣고 나서 진행하다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 기출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과정도 잘 보시면 되고요. 구조 과목이에요. 이 구조 과목의 특징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조라는 것은 힘 있죠, 힘. 어떤 힘과 그 다음에 하중에 흐름 있죠. 이걸 잘 알아요, 흐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떤 흐름 있죠. 힘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구조라고 하는 과목은 건축지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문제의 특징이 뭐냐? 꽈락이 좀 많아요. 왜냐면 역학 득점과 필수 기전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역학을 포기한다든가 사실 역학 공부해놓으면요 까먹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역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자, 누군지 아시죠?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역학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해요. 왜? 역학은요, 한 번 공부하면, 작게는 뭐,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오는데, 득점이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암기 과목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암기 과목 쉽다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보다 보면 뭐라 그래? 무슨 암기할 게 이렇게 많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암기가 많은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암기하는 건 나중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락이 많지만 과락을 피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면 과락 안 나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적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 교과서 딱 설명하면서 짚어드려요. 이것만 공부해라. 그럼 분명히 점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기나 흐름이 뭐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축구조 과목의 범위예요. 키마카 교재는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을 2권으로 분권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거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단원별 문제풀이에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단원별 문제 키마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구조 같은 경우 요점까지 만들어 놨어요. 공부하기 쉽게. 그래서 아마 그 별도의 뭐 단원별 문제풀이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조 총론, 구조 역학, 철콘, 철골, 목구조, 조적구조,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별로 제가 강의 진행을 해요. 흐름별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구조 역학 강의 들으시면 무슨 생각해? 되게 쉽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합격 수기 쓴 것도 보시면 뭐 처음에 그 구조에 대한 관점 못 갖다가 그다음에 키마크는 뭐 이렇게 여타 학원처럼 막 여기저기 광고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몰랐다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역학은 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문자 같은 경우 다 맞은 학생이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보세요. 뭐 여러분 어차피 합격 수기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 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역학은 정말 쉽습니다. 역학을 잡으면 그 다음에 뭐 철콘 철골은 잡혀요. 왜? 이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적 개념을 이해하면 철근코도 철거고정 그 다음에 숙지하고 조금만 암기하면 잡힐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학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건축구조 학습 방법이에요. 이 기본서 학습은 때로는 깊이 있게 때에 따른 건축적, 공학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학적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한 70강 내외 정도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요, 가끔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뭐, 기본소도 이제 많이 바뀌거든요. 많이 바뀌는데, 여러분 생각은 뭐냐면, 사실 이 올드한 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여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강의. 왜냐면, 기준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너무 변화가 심해요. 이 변화가 심한 기준을 학습하기 위해선 올드한 강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또는 우리가 공학적인 어떤 전문 강의 같은 강의가 아니라 일반 강의다. 뭐 건축에 관한 일반 구조인 예우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키마카 강좌에서만 제가 새로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적 어떤 건축 전문 강의를 키마카에서만 하고 있어요. 전문 강의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마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문제풀이 테마 특강이 있어요. 이 테마 특강은 마찬가지로 테마 이론과 문제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이거 들으면 고득점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과목 내용 소개해드리면 뭐 1강부터 쭉 강의 진행하죠.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40강 정도, 40강 정도 되면 끝나요. 끝나면 이제 최신 기출문제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죄차량자 붙여놨어요. 중간중간에. 왜? 2021년도 2월 18일 날 KDS 설계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개정 기준에 따라, 우리가 강의를 다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현재 이런 강의가 1강부터 어디까지? 한 40강 정도 있고요. 최신 기출문제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개정 기준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 재촬영했고 다시 강의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는데, 뭐 실전을 대비한 문제풀이로, 이거는 아마 기본서 듣고 테마 특강 들으실 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 말씀드리니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기출 문제가 있는데, 야, 힘들었어요, 요즘에. 살이 좀 빠지지 않았나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야, 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뿐이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개정이 많이 된 거예요. 개정. 그래서 현재 보시면, 현재 이렇게 기출 자료를 업로드했어요. 2021년 7월 달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재촬영이 나오죠. 재촬영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2021년도 설계 기준은 바뀌었는데 과거 기출 문제잖아요. 많이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드한 강의 의미가 없다. 새로운 강의, 추세를 반영하는 이 키마카 강의 같은 거 들으셔야지 개정된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왜? 개정된 것들을 보면 과거에 옳은 정답도 틀릴 수가 있어요. 점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준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거 공부하겠습니까? 새로운 개정 기준에 따라 기출문제 공부해야 돼요. 키마카는 이렇게 해서 좀 힘들지만 재촬영을 다 했어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기출문제다 강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지방지 기출문제라고 해서요. 지방지 구급, 군무원, 서울시, 경력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 쭉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재촬영 있잖아요. 그죠? 개정됐기 때문에 재촬영한 거예요. 이 부분에.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된 부분 다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 적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시공 테마 특강이에요. 자, 7급 손 들어보세요. 7급 보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자, 공사원단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 수업 들으셔야죠. 왜냐면, 또 가끔 보면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기사 강좌가 있어요. 강좌 있는데, 건축기사 강좌는 지금 현재 2021년 7월 30일, 현재까지는 아직, 제가 이제 이런 교재가 안 나와서 출판사에 출판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시공 강의를 미리 공부하고자 한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대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직 공무원 시공, 또는 공사공단 시공이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데, 또 사실은 여러분이 기사 정도 공부다, 그러면, 이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공 강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건축직 공부하는 분, 그쵸? 그 다음에 공사공단, 기꺼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라면, 그 수준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기사 강의도 제가 각오했지만, 기사 강의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7급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강부터 쭉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해서, KCS 2021년 바뀐 거 다,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 시간 오래 걸렸어요. 정말 계속 재촬영하고 계정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어떻게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열심히.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Q&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그러면 질문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리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점 Q&A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기출 가능한 핵심적 이론이나 용어적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수업 들으시면 이게 정리가 될 거고요. 테마별 이론 같은 걸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고 실제 시험장 가면 비슷한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게 테마 특강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과 거의 유사한 유형들의 문제를 만날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시험장에 쫙 가시면 어떨까?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이라는 게, 여러분 몇 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봐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동안 공부하려면 어떻게 집약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전문적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정기간, 단기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소정의 몇 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이 건축이 이거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공부하실 때 샅샅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건축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너무 깊숙이 처음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쭉 갔다가 다시 쭉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시험장 가시잖아요. 답이 보여요, 막. 그죠? 물론 답이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시험 문제 유형이라는 게 그 난이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건축적 마인드를 형성하신 분들은 답에 가까운 답안을 선택하실 거예요. 왜? 그만큼 제가 강의는 이론이나 테마 특강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그 정답에 대한 이 건축적 관점과 제가 해설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 답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답을 잘 선정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겠죠. 그렇죠? 합격을 하시면 이제 우리 키마카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 올리시면 무료로 면접 자료를 제가 제공하고 면접 특강을 해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노량진에서도요, 진짜 20년간 이상 제가 노량진에 이 면접 특강을 했었어요. 면접 특강과 모의고사 면접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시기가 그렇잖아. 지금 코로나니 어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제가 면접 특강을 해드리니까 그 면접 자료도 매년 바뀌어요. 면접 특강도 매년 바뀌고 그래서 매년 그 이슈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 특강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건축직 공무원 강의 듣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오랜 시간 강의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합격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돼.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격할 수 있다를 3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외치셨죠? 외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합격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화장실에 있거나 전철 안에 있거나 버스 안에 있거나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럼 마음속으로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합격할 수 있다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시작. 자, 외치셨습니까? 외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손으로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어디서? 키마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 다 합격하실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라는 게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키마카 온라인 강좌 들으시면 합리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그런 노하우를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 다 영광의 학교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합격은 분명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